플라잉 디스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 던지면 개가 물어오는 것이라든가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가족 혹은 연인들이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생각은 플라잉 디스크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잉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부터 경기 성격이 강한 스포츠 종목까지 다양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양한 플라잉 디스크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개의 원반이 있는데요. 무게와 두께에 따라서 각자 기능이 다릅니다. 자, 맨 먼저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얇고요. 테두리가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고 무게중심이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던질 수 있는 골프의 드라이버 샷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프로치를 위한 미드레인지입니다. 약 30m에서 50m 거리를 홀컵에 바짝 붙일 때 사용하는 적당한 두께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미드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퍼터입니다. 가장 두껍고요. 손의 그립감도 좋고 정확히 홀컵에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퍼터인데 두 개가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요거 하나는 좀 더 하드하고 변형이 잘 안 되는 그런 대신에 요거는 좀 더 소프트하고 잘 구부러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퍼터입니다. 대신에 조금 변형이 잘 되죠. 자, 요거는 마커 혹은 미니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마커 역할을 할 때는 던진 디스크가 땅에 떨어지면 그 앞에 마커로 표시를 하고 디스크를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땅에 표시를 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요 마커를 직접 잡고 원반처럼 던지면 미니 디스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라잉 디스크에 사용되는 공인 원반은 지름 21.5cm, 무게 120g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원반은 크게 퍼터, 미드레인지, 드라이버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퍼터의 경우 초보자들이 다루기 가장 쉬우며 정확도가 가장 높은 원반이다.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퍼팅이나 근접거리의 어프로치 드로우에 주로 사용한다. 미드레인지의 경우 비교적 컨트롤이 쉬워 드라이버 대신 사용하기도 하며 적당한 거리의 어프로치에 주로 사용된다. 드라이버의 경우 속도가 빠르고 비거리가 좋은 반면 컨트롤이 무척 어려운 원반이며 티잉 에어리어에서 멀리 보내기 위한 드로우를 할 때 사용된다. 추가로 미니 디스크 혹은 마커는 디스크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유선연용으로도 사용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홀컵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골프에서 홀컵 역할을 하는 디스캐쳐라고 부릅니다. 디스크를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쳐서 디스캐쳐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요 쇠사슬 모양의 이것들이 농구로 치면은 그 농구 골대 밑에 그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안으로 골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디스캐쳐가 워낙 좀 무겁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개량해서 만든 게 이런 트래블러입니다. 이 트래블러는 경량으로 돼 있고요. 우산처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를 접으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바뀌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기 용이해서 트래블러라고 부르고요. 이런 트래블러를 좀 몇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개량을 했습니다. 요거는 원형 트래블러입니다. 동그랗고 이런 식으로 안에 골인시키는 초등학생들, 저학년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변형 농구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기를 할 때 사용하고요. 자, 요거는 링 트래블러입니다. 요 안으로 정확히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 링 트래블러를 여러 개를 놓으면 직선 던지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스켓 트래블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바구니처럼 되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곡선 던지기를 하거나 아니면 투호 게임을 디스크에 응용해서 할 때 사용하는 트래블러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디스캐쳐는 높이 140cm 전후, 무게 15kg으로 이동식 설치가 가능하다. 트래블러는 원반을 넣을 수 있는 원형 트래블러와 바스켓 트래블러, 원반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링 트래블러 등이 있으며 타겟은 가로 133cm,
세로 146cm 정도로 학교 수업이나 연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지금부터 플라잉 디스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기본 기술은 던지기와 받기가 있는데요. 서로 주고받을 때 좀 더 정교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주고받는 게 중요하죠.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고요. 던지는 방법에는 백핸드와 포핸드가 있는데요. 먼저 백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핸드 그립법 잡는 방법인데요. 백핸드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백핸드 그립법, 컨트롤 그립법은 좀 더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테두리 위에 놓습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림 부분에 밀착을 시키고 엄지로 정중앙 쪽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백핸드 컨트롤 그립이고요. 컨트롤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의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편안한 느낌으로 원반을 받치듯 잡아주는 그립법이다. 주로 가까운 거리나 정확도를 요구하는 던지기에 사용된다. 백핸드 파워 그립은 요 검지를 내려서 네 손가락을 림 부분에 다 걸어주고 엄지를 정중앙으로 보내서 꽉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림에 건 네 손가락이 원반을 보내는데 전부 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휘두르면서 던져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파워 그립이 되겠습니다. 파워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은 원반의 윗면에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첫마디를 모두 원반의 림 안쪽 면에 닿도록 감싸주는 그립법으로 컨트롤 그립보다 힘을 주어 잡아준다. 네, 지금부터 백핸드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핸드 던지기는 백핸드 그립으로 먼저 잡고요.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오른쪽 어깨로,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오른쪽 어깨로 타겟을 조준합니다.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어깨까지 이 선이 조준선이 되겠습니다. 다리는 적당히 어깨 넓이로 스탠스를 잡고요. 무릎과 허리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온몸의 관절을 이용해서. 여기서 팔을 둥글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앞쪽으로 직진을 해줍니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 다음 손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목을 접은 채로 당겼다가 그대로 직진해서 마지막에 힘차게 뿌려줘서 원반의 회전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부들부들 떨지 않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원반을 던졌을 때 이 원반이 지면하고 똑같은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앞이 들리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면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휘어가거나 높이 솟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탠스, 어깨로 타겟 조준, 백스윙 했다가 직진해서 마지막 손목 스냅으로 뿌려주면서 수평으로 똑바로 날아가게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백핸드 던지기의 기본 자세는 양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 후 던지는 방향을 향해 옆으로 선 자세이다. 오른팔을 뒤로 곧게 뻗어주면서 던질 자세를 취하고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 두도록 한다. 원반을 가슴 앞으로 당겨와 원반이 수직이 되도록 하며 몸의 중심을 낮추고 최대한 몸쪽으로 붙여 직선으로 원반을 이동시킨다. 이때 오른쪽 어깨는 날아가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겨주면서 원반을 잡은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던진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빠르게 던져야 하며 원반은 휘두르지 말고 항상 직선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던져야 한다. 네, 이번엔 포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핸드 그립법은
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원반을 끼웁니다. 그래서 원반 밑에 검지와 중지를 림 부분에 걸어주고요. 엄지는 위쪽을 가볍게 잡아줍니다. 나머지 두 손가락은 밑으로 접어주고요. 자, 그래서 마치 표창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 게 포핸드 그립이 되겠습니다. 자, 포핸드 그립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됩니다. 힘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검지손가락을 중지손가락 위로 올려서 요걸 살짝 틀입니다. 그래서 중지 손가락이 림 부분에 밀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역시 옆으로 던지는 이런 그립법이 되겠습니다. 포핸드 그립법은 엄지손가락을 원반 윗면에 올리고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중지가 원반의 림 부분에 나란히 위치하도록 잡는 그립법이다. 또 다른 포핸드 그립법은 원반에 힘을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포핸드 그립법에서 중지가 검지손가락 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그립법이다. 자, 이어서 포핸드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핸드 던지기는 오른손잡이의 기준으로 자, 왼쪽 어깨로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타겟팅합니다. 자, 스탠스 역시 어깨 넓이를 벌리고요. 자연스럽게 벌리고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자연스럽게 구부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구에서 사이드암 투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사이드암 투수가 옆으로 던지는 듯이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데 자, 백스윙 했다가 자, 앞으로 던질 때 역시 중요한 건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자, 끝까지 날아갑니다. 자, 마지막에 놓아줄 때 손목 스냅으로 강하게 원반을 회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반이 제대로 날아가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포핸드는 앞에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 거의 처음 타겟팅했던 데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일찍 놔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 몸 옆에서 놔준다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쭉 날아와서 앞에까지 가서 놔주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에서 앞으로 와서 내 몸의 측면 부근에서 조금 더 앞쪽 이 정도에서 바로 스냅을 이용해서 놔주셔야지만 타겟팅했던 방향으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자,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포핸드 던지기의 준비 자세는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고 상체를 45도 정도 돌려 비스듬하게 선 자세이다. 시선은 정면을 계속 주시하며 원반을 최대한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뒤로 빼준다. 원반보다 팔꿈치가 가장 먼저 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한다. 원반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신경 쓰며 목표물을 향해 던져준다. 네, 지금까지 기본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원반을 처음 접하시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원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던지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이 가능한데요. 먼저 직선 던지기나 곡선 던지기, 상하향 던지기 등이 있습니다. 앞서 배운 그립법과 던지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직선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직선 던지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뭐 뜨거나 가라앉거나 감기지 않게 직선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백핸드 그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스탠스로 타겟팅을 하고요. 자, 원하는 방향으로 백핸드로 던져줄 때 수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수평이 조금만 들리거나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 직선 던지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을 가장 신경 써서 이 적당한 높이로 타겟팅한 방향으로 아주 힘차게 강하게 뿌려주면 변화 없이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원반을 직선으로 던질 수 있는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나 무척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이다. 직선 던지기는
링 트래블러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던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배운 백핸드 던지기와 포핸드 던지기를 번갈아 사용하여 링 트래블러 하나 통과하기부터 그 수를 늘려가며 연속 통과하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네, 이어서 곡선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곡선 던지기는 이런 바스켓 트래블러를 이용합니다. 위가 열려 있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데요. 직선 던지기와 달리 타겟팅을 해서 거기까지 정확히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원반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먼 거리건 가까운 거리건 적절한 힘 조절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낙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게 던지는 것보다는 아주 적절한 힘 조절과 그 폼으로 정확히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백핸드로 던질 때 수평 던지기와 모든 건 비슷합니다만 하체 스탠스를 이용해서 넓게 하고 무릎을 구린 다음에 자, 던지는 순간에 그냥 중심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곡선 던지기는 구부렸다가 업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던질 때 밑에서 위로 업하면서 던져서 이게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고 다운하면서 빨려 들어가도록 그런 원리로 해서 주로 내가 원했던 위치에 정확히 떨어지게끔 너무 세게 던져서 그 위치를 지나가지 않게끔 하는 어프로치나 퍼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던져서 툭 떨어지게 하는 거죠. 자, 이게 곡선 던지기입니다. 바스켓 트래블러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여러 개의 원반을 백핸드 던지기와 포핸드 던지기를 번갈아 사용하여 곡선으로 던지는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타깃의 지형에 따라 직선으로 던져야 유리한 상황과 곡선으로 던져야 유리한 상황이 있으므로 곡선으로 던지는 기술도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술이다. 네, 이어서 상하향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향 던지기와 하향 던지기. 자, 그거는 제가 던지는 위치에서 이제 홀컵, 이 디스캐쳐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디스캐쳐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제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쪽에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평지가 아니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향 던지기를 해야 됩니다. 자, 상향 던지기는 제가 항상 백핸드 던지기를 할 때 수평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위를 향하는 순간 높이 올라갔다가 부메랑처럼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방지하는 정도의 각도 조절을 이용해서 섬세한 각도 조절과 마지막에 스냅을 이용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디스캐쳐를 향해 정확히 던져주는 게 상향 던지기입니다. 상향 던지기는 타깃을 선수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배치하여 연습하도록 하며, 하향 던지기보다 과감하게 던져야 홀인의 확률이 높아진다. 하향 던지기는 반대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고지대가 되고 디스캐쳐가 설치된 위치가 저지대일 때, 자,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 평소에 연습할 때 항상 수평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 약간의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지는 연습이 마스터된 이후에는 약간의 각도 조절을 이용한 상향 던지기와 하향 던지기를 디스캐쳐의 위치에 따라서 연습을 해서 내 기술로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시합할 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겠습니다. 하향 던지기는 타깃을 선수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배치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하향 던지기는 평지에서 던지는 것보다 더 멀리 비행하므로 실수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많은 연습을 통하여 힘과 거리의 조절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네, 지금까지 던지기 각종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받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던지기만큼 중요한 게 받기인데요. 자, 받는 동작은 양손 받기와 한손 받기가 있습니다. 자, 양손 받기 중에서 먼저 기초적인 박수 치면서 받는 방법. 한마디로 날라오는 원반을 타이밍을 맞춰서 양손바닥으로 이렇게 박수 치듯이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차치 타이밍을 못 맞추면 원반이 지나가서 몸에 맞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잡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엄지와 네 손가락을 활짝 펴서 날아오는 원반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대신에 정확히 잡지 않으면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날라오는 원반을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받는 한 손 받기가 가능해집니다. 강하게 날라오는 원반의 경우에는 날라오는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팔을 폈다가 잡는 순간에 안으로 팔꿈치와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구부려주면서 날아오는 힘을 완충시켜줘야지만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선은 원반을 응시하고 디스크가 몸 앞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손바닥을 아래 위로 향하게 하여 박수 치듯이 포개어 잡는다. 손가락을 이용한 양손받기 역시 원반을 잡은 동시에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중심은 약간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한 손바퀴는 원반이 몸 앞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후 몸의 중심을 약간 아래를 향하도록 한다. 이때 엄지손가락은 밑으로, 다른 손가락들은 위로 하여 몸쪽으로 끌어당기며 잡는 방법이다. 네, 지금까지 플라잉 디스크의 용품 및 기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급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디스크에는 얼티밋이나 디스크 골프, 닷지비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급 기술은 그런 여러 종목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제일 먼저 퍼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퍼팅은 이렇게 디스캐쳐 가까이에서 디스캐쳐에 꼬린을 넣을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일단 컨트롤 그립을 사용합니다. 백핸드 컨트롤 그립으로 검지를 걸치고요. 손목 젖혀서 풀스윙을 하지 않고 내 배나 가슴 즈음에서 그대로 디스캐쳐를 향해서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마지막에 손목 스냅을 사용해서 디스캐쳐를 향해 뿌려줍니다. 퍼팅 시에는 컨트롤 그립을 사용하여 팔을 크게 휘두르는 것보다는 배나 가슴에서 출발하여 팔꿈치와 손목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른손잡이가 백핸드로 던지는 경우에 원반이 왼쪽으로 살짝 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스캐쳐의 오른쪽 고무를 노리고 던지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네, 이번엔 중급 기술의 변형 그립인 업사이드 다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립입니다. 먼저 잡는 방법은 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와 내 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를 걸어주고 주먹을 꽉 쥐어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후에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 타겟팅은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전면으로 보고요. 이렇게 세워서 마치 야구의 그 투수가 오버스로로 던지듯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뿌려줍니다. 자, 뿌려주면 올라가다가 뒤집혀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높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아주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세워서 그 사이를 통과시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업사이드 다운 그립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은 엄지손가락으로 원반의 밑면 림 부분을 잡아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주먹을 쥐듯 잡아주며 던지는 방법으로 원반을 수직으로 세워잡고 야구공을 던지듯 팔을 뒤로 빼준다.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며 팔꿈치를 편 후 마지막 순간에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강한 스냅을 주며 공중으로 던진다. 이때 팔과 손의 방향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네, 이번엔 롤러 던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롤러, 말 그대로 원반을 땅에 굴려주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나 공이 굴러가듯이 주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 밑으로 굴려주고요. 혹은 내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멀리 보내고자 할 때 롤러를 사용하면 웬만한 드라이브 샷보다 먼 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롤러의 요령은 자, 백핸드 그립으로 잡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컨트롤 그립, 파워 그립 어느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던질 때 일반 백핸드는 수평으로 던졌지만 얘는 80도 정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80도 정도 각도를 세워서 땅을 향해서 힘차게 던지면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으로 진행 방향으로 강한 회전력을 줘야 됩니다. 롤러 던지기는 파워 그립이나 컨트롤 그립 상태에서 원반을 70도에서 80도 정도의 각도로 세워서 잡아야 한다.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가 지면으로 힘차게 휘둘러 던지면서
손목에 강하게 스냅을 주고 앞으로 회전을 주며 던지는 기술이다. 원반이 지면에 닿는 순간 마치 빠르게 굴러가는 동전처럼 수직으로 서서 똑바로 굴러갈 수 있도록 던지는 각도를 조절하여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리막 코스에서 사용하면 웬만한 드라이버 샷보다 더욱 멀리 보낼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중급 기술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중급 기술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다양한 장애물을 피해가거나 좀 더 멋진 퍼팅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고급 기술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프로치는 골프에서 온 그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편편한 그린 위에 홀컵 가까이 공을 붙이는 그런 동작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반을 디스캐쳐 가까이에 붙이는 약 한 30m에서 50m 정도 거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상당한 그 섬세한 힘 조절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수평으로 던지게 되면 어찌됐건 이제 회전력이 많이 생기면 감겨갑니다. 그래서 그 감김 현상을 아예 계산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던지는 동작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이저 앤 엔하이저라고 합니다. 일종의 기울여서 던지기죠. 감아 던지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대상이 홀컵이 저쪽, 디스캐쳐가 저쪽에 있으면 가운데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감각을 이용해서 적당히 기울여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파워로 감아서 던지는 거죠. 자, 요게 하이저, 반대로 감아 던질 때는 엔하이저가 되겠습니다. 어프로치 연습으로 하이저 앤 엔하이저, 즉 기울여서 던지기 기술이 있다. 원반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던진다면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날아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날아가게 된다. 기울이는 각도가 커질수록 휘어지는 각도도 커지게 된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원반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휘어지게 던져서 피해갈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반의 앞뒤가 아닌 좌우측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다. 원반의 앞이 들리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뒤쪽으로 날아오게 되고 뒤가 들리면 원반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네, 다음은 고급 기술 중에서도 고급 기술인 드라이버 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드라이버 샷은 플라잉 디스크로 던지는 동작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동작입니다. 때문에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그 오차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감각적인 섬세함과 정확함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파워 그립, 백핸드 파워 그립을 사용하고요. 적당한 스탠스로 넓히고 아주 강력한 힘을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백스윙을 뒤로 크게 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앞으로 잡아당겨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으로 강하게 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하체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스텝을 같이 밟아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가속도를 더해서 다리를 잡은 후에 백스윙을 했다가 던지는 순간에 사이드 스텝 밟아서 힘차게 뿌려주면 좀 더 진행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멀리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샷은 백핸드 파워 그립으로 허리, 어깨, 팔꿈치, 손목의 모든 관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운동 에너지를 얻도록 샷을 구사해야 한다. 사이드 스텝은 날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 후 어깨 라인은 던지는 방향을 향하고 오른발을 한 걸음 옆으로 뗀다. 오른발 뒤쪽으로 몸을 틀어 왼발을 떼고 오른발을 다시 한번 목표 방향으로 떼며 리듬을 타며 조금 더 멋진 샷을 구사할 수 있다. 방향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반을 던질 때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던지게 되면 원반을 놓는 타이밍에 따라 날아가는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반을 던질 시 팔꿈치 관절을 적절히 활용하여 원반이 직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던져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형 게임이라는 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연습 과정에 모든 편성과 몇 가지 규칙을 추가해서 재미있게 그리고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이 변형 게임을 이용하면 중간 연습 과정을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플라잉 디스크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혼합하여 로테이션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목표 성취를 통한 자신감을 키우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번호판 타깃은 원반을 던져 번호판을 맞춰 점수를 합산하는 게임으로 번호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점차 거리를 늘려 진행한다. 경기 결과를 기록지에 합산하여 다음 게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어프로치 게임은 원반을 최대한 디스캐쳐 가까이에 붙이는 게임이다. 라인을 정하고 디스캐쳐에 골이 나면 3점, 안쪽 원에 들어가면 2점, 바깥쪽 원에 떨어지면 1점, 원 밖으로 벗어나면 0점으로 점수를 합산하도록 한다. 너무 세다. 퍼팅 게임은 일정한 거리에서 팀원들이 원반을 하나 또는 2개씩 할당받아 정렬한 후 한 사람씩 디스크를 던진다. 모둠 별로 퍼팅을 시도한 후 더 많은 디스크를 골인시킨 모둠이 승리를 하게 된다. 윷놀이 게임은 번호판 타깃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결합하여 조금 더 재미를 가미한 게임이다. 기본 규칙은 윷놀이와 똑같고 유출 대신에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야외에서 즐길 경우 말판을 땅에 크게 그리고 사람이 말의 역할을 직접 하게 되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얼티미트 게임은 청소년들을 비롯 성인 남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경쟁적인 스포츠 게임이다. 얼티미트 경기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필드로 양 끝에 엔드존이 있으며 정식 경기장은 가로 64m, 세로 37m, 엔드존은 가로 18m, 세로 37m로 구성되어 있다. 얼티미트는 경기 종료 시까지 높은 점수를 딴 팀이 승리하는 헬스 경기 팀 스포츠이다. 한 팀이 7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던지는 사람이 자기 팀 선수에게 패스하여 상대팀 엔드존에서 디스크를 받으면 1점을 득점하게 된다. 디스크를 잡은 사람은 걷거나 달릴 수 없고 오로지 패스에 의해서만 전진이 가능하다. 디스크 골프는 플라잉 디스크를 날려 몇 번 만에 골에 넣는가를 겨루는 뉴스포츠이다. 기본적인 룰은 골프와 동일하며 그다지 과격하지 않은 경기로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다.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여 자연을 손상하지 않도록 골의 위치를 설정한다. 통상은 쇼트홀, 리드홀, 롱홀의 3가지 홀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경우 운동장 내 모서리에 디스캐쳐를 배치하거나 하나의 디스캐쳐로 다른 출발점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스타트 순서를 정하고 두 번째 투구부터는 타수에 관계없이 볼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선수부터 투구한다. 두 번째 드로우 이후 디스크가 착지한 곳에 마크를 해야 한다. 또한 드로우한 디스크는 마크를 하기 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며 그 마크가 다음에 드로우 라인이 된다. 골을 중심으로 반경 10m 이내의 구역을 퍼팅 구역이라고 하며 이 에어리어는 골프의 그린과 같다. 한 홀이 끝날 때마다 드로우한 횟수로 스코어를 계산하고 홀 전체를 라운딩한 후에 합계 득점을 계산하여 스코어가 낮은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 로스트 디스크, 즉 드로우한 디스크를 찾지 못한 경우와 연못, 길가 등의 위험지대, 손이 닿지 않는 나무 위 등에 플레이할 수 없는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1벌타로 오비 지역에 들어간 지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투구한다. 네, 지금까지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만큼 쉽고 재미있는 스포츠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뉴스포츠 플라잉 디스크.
지금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한 게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7330 화이팅!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